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즌2. 오늘은 뭐죠? 시사 장학 퀴즈 오랜만에 다시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용민의 시사 돼지. 네, 시사 돼지가 퀴즈를 냈어요. 네. 왜 갑자기 퀴즈를 낸 거야? 하라고 해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이 사실은 이제 이맘때쯤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 박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미국에 계신 이유가, 내년 총선부터 재외 국민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시민권까지 사람은 안 되고, 영주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이제 국민으로 간주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지역구는 없잖아요. 뭐, 로스앤젤레스가 지역구가 될 수는 없잖아요. 비례대표 투표할 수 있고요. 또 대선 때 표 던질 수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왜 근데 미국 가서 알아봐? 미국이 가장 그래도 교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 거기서 확인하신다고. 우리 뭘 확인해 거기서 그 양반이? 그 정서가 어떤지, 그래서 투표에 미칠 여파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하려고? 계산하려고. 맨날 계산해 그 양반은. 그런데 고 박사님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틈만 나시면 주요 선거 격전지 이런 데 찾아가셔가지고 민심을 읽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읽는지 그 노하우를 제가 좀 한번 전수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하여간 지난번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을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여론조사로서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데 강조했던 분이었죠. 김어준 총수와 함께.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고생해서 몸이 고생하는. 몸이 고생하고 그냥 맞추면 되는데 앉아서 김총수는 톡박으로 톡밥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론이 이렇게 흘러가서 이렇게 될 것이다. 한 3분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나는 가수다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가가지고 3주 내내 돌아다니다가 힘들게 자, 그러면 쓸데없이 톡박으로 서울시장 재보선은 누가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나오면 무조건 되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돈이 없잖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 뭐 나올 생각을 못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나경원이 제일 우선순위란 말이죠. 근데 우리 정봉주 형님이 좀 바람이 들었어. 바람 많이 들었어. 지금 서울시장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돼. 그럼 만약에 저 총선에 나가면은 서울 노원구 총선은 되죠. 총선은 됩니다. 월계동, 공릉동. 근데 이제 서울시장에 지금 나오려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퇴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혹시 뭐 전개 좀 시끄럽고 선물 중요한 선물 소개를 하죠. 그에 앞서서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한겨레 신문과 우리 자매제들이 많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뭐가 좋아? 읽어봤어? 재미없어. 갖고 있는 그 기쁨 있죠? 그런 게 보람이 굉장히 큽니다. 자, 뭐 한겨레 22. 레어 아이템이기 때문에 획득을 하라 이런 정도죠. 읽어봐도 크게 재미없어요. 좀 쉽게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갖습니다만은. 자, 1년 정기 구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뉴욕타임스로 신청을 하시면은요, 연말에 뉴욕타임스 이름으로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새로 보시려고 하거나 주위 분들에게 구독시켜 주시려는 분들, 독자센터에 직접 신청하지 마시랍니다. 이거 완전히 이건 독자센터를 매겨요. 자, 저희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이런 거 좋아. 사심 많은 거, 이런 거. 거기 다시 읽어, 이거 어디서. 독자센터에 직접 신청하지 마시고. 독자센터 아니고, 한겨레 다큐센터 말고. 이렇게 매기나? CCTV 쪽으로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CCTV. 그래야 이쪽으로 수익이 옵니다. CCTV. _hani.co.kr.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신청한 사람당 수당이 또 떨어지고. 그 수당을 모아가지고 연말에 또 기부하신다는 거니까요. 기부 안 해도 돼. 이렇게 뒤에 토를 달고. 자기들이 부르이웃이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가난하면서 기부를 해. 우리 독자센터에 빅엿을 안기는 우리 한이TV. 아주. 이 정도는 스몰엿. 스몰엿.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정의를 해야 되겠어. 빅엿과 스몰엿 경계에 대해서. 그레이트엿. 여세는 3단계가 있다. 여세 정의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중요한 신문 정기 구독 관련한 광고 여기까지고요. 맛과 영양의 종결 명품 피자 라피자. 종결 계속 외치다가 이 라피자가 종결되게 생겼어요. 지금 청주점에서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점이 지금 종결된 상태. 잠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꼭 부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을 펴는 장사꾼에서 비누 이거. 재료로 만든, 예. 여러 번 저희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뜯어서 비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떼가지고 문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보고 있으란 얘기. 핸드메이드 디자인 액세서리 전문점 슈가 스프레이에서 상품권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슈가 스프레이.co.kr에서 아름다운 액세서리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비냐의 이 차장님 그리고 금양 인터내셔널의 김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와인 협찬을 하고 계시죠. 예, 보십시오. 이거 우리 여기 우리 이 차장님 거죠? 라비냐. 자, 그리고 여기 이런 코멘트도 왔어요. 예. 금양 인터내셔널의 김 과장이 예. 이 멘트를 꼭 인서트 해달래요. 예. 우리 회사는 그런 분이 절대 안 계시다고. 본인이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은 곤란해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금양 인터내셔널하고 김 과장 다 나갔는데 뭘 안 계시다고. 김 과장님 고마워요. 예. 자,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이승현 교수님의 마지막 당부 기억하시죠? 천안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예. 과학의 양심, 천안함을 추적하다. 예, 도서출판 창비에서 협찬합니다. 한겨레 신문 애독자 이노형범님께서 1년 무료 구독 이벤트를 해주시는데 반드시 본인만의 진심 어린 사연을 보내주셔야 하고 1년 무료 구독 이후에 1년은 자력 구독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10분인가? 예. 10분에게 네. 신문을 대신 구독하게 해주는 훌륭한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동구에서 안아무개님, 늘 핵심을 찌르는 주제와 진행으로 이명박 정권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주시는 것에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모르는 시민과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사랑받는 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에서 간아무개님. 자, 집에서 중앙일보를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간간히 기사를 보면 열받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김현희가 이전 정권에서 너무 힘들었다. 이거 가지고 부모님과 좀 마찰이 있었고요. 답답하게 말과 자료로 잘못한 거 말씀드리면은 그땐 수긍하더라도 신문 보면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말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신문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바꾸자고 해도 상품권 신공에 어머님이 자꾸 넘어가십니다. 제가 한겨레를 신청하면은 1년 무료로 주니 그걸로 하자고 꼬시고 있습니다. 1년 무료에 제가 1년 신청하겠습니다. 예. 간나무개님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프로그래머입니다. 고향 대구에 계신 부모님께 보내고 싶습니다. 구제역이 창궐한 다음 고향 민심이 당연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향에 갔더니 어머니께서는 김대중 정권 때 쌀을 북한에 많이 줘서 지금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한 시간 동안 10년 전에 준 쌀 때문에 지조가 있으신 어머니입니다. 네.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설득에 실패했지만 이해는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동지상고 출신입니다. 예. 대선 때에는 MB를 찍어야 한다고 전화하셨고 저는 MB가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아마 망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IT 죽이기에 아무 소리 못 하시다가 작년에 IT에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한다는 기사를 보시고 전화하셔서 일하는데 좀 나아졌느냐라고 나지막히 물으셨습니다. 예, 올 초에 아버지께 집에서 보는 중앙일보 끊으라고 하니까 아버님이 뭘 봐야 하느냐고 한겨레로 바꾸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동생도 그런 소리 하던데 하면서 갸우뚱하셨습니다. 참고로 제 동생은 학교 교사인데 옛날엔 운동권, 지금은 교과서 만드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아버지께서 MB 얘기를 일체 안 하고 계십니다. 고향에 중앙일보를 끊고 아버님과도 웃으면서 MB를 욕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샤워기 어디 갔어? 제일 중요한 거. 뺐어요. 왜? 너무 마타도를 일삼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냥 멘트만 읽으랍니다. 핀케어 음이온 샤워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이온 팡팡 녹과 염소 제거.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수업 빵빵 믿으시라고. 아토피 안심마크를 획득하는 믿으시라니까. 우수 중소기업 인기상품입니다. 착한 가격 39,800원으로 가족의 피부 미용과 건강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전화 080-667-4949 또는 myhani.co.kr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사주시고요. 네, 많이 사주세요. 왜 안 주는지 모르지? 방송을 와야지 그럼 알 수 있죠.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2006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정 예비 후보가 오세훈 또 다른 예비 후보를 겨냥해서 했던 말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오세훈이 떡을 썰고 있을 때, 2번 오세훈이 친구 먹자고 했을 때, 3번 오세훈이 강남 헬스장에서 선탠하고 이미지 가꿀 때, 4번 오세훈이 눈물 연기 연습하고 있을 때, 5번 오세훈이 애들 밥 먹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길 때. 자, 정답. 2번 드신 분이 계시네요. 2번. 2번이 두 번이고 나머지 정답이네요? 예. 그럼 2번 쪽으로 주죠. 예. 자, 우리 오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 참 이 꼼수의 꼼수거라고, 예, 꼼수로 섰다가 꼼수로 가버렸습니다. 예. 우리 오세훈 시장, 예.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건 제가 설명을 네. 쭉 했잖아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과연, 금방 그만둘 것인가? 아니면, 예. 좀 버틸 것인가? 우리 이제 방송 나갈 때쯤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오세훈 시장은 관둬야 살죠. 그렇죠. 바로 관둬야 살고. 아니, 그 계속 하면은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웃긴 놈 되는 거죠. 예, 웃긴 놈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바보가 되는 친구도 건데. 될 수 없어. 아니, 근데 지금 저 보도를 보니까 청와대에서 극구 말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시겠죠? 9월 이전에 사표를 던지면은 10월 말에 재보선을 해야 되는데, 재보선을 하게 되면 한나라당이 당선될 가능성은 미국에 있는 고성국 박사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이 0%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죠. 정봉주 의원이 나가도 이길 것 같아.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 아, 그건 안 돼. 네. 서로 가능하다 해도 말려야 돼. 아. 예.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그 나경원. 나경원. 제법 경쟁력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지 네. 않아도 왜 정봉주 의원께 물어봤어요. 의원님, 만약에 저쪽에서 나경원이 나오면 이름도 훨씬 많이 알려져 있고, 얼굴도 하여튼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남성들이 또 호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했더니, 된대. 그 양반이 안 된다고 봤어? 자기 관련된 거 다 된대. 예, 아니, 안 근데 이거 되잖아. 편집해야 돼. 이거 선거법 걸릴 것 같아. 괜히 선거운동 한다는 느낌. 네. 그 양반 나갈 거니까.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된다는 소리 안 했는데 뭘. 안 된다니까? 자, 하여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 선거를 안 하려고 아주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는 근데 이제 본인은 상황인데. 관두려고 할 거예요. 본인은. 그렇죠. 본인은 관두려고 할 텐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지 재산도 아닌데, 한나라당하고, 대선에, 판돈을, 지가 다 걸었어. 그렇지. 지가 다 걸어버렸잖아? 한나라당하고 패키지로 묶어서. 지 돈이 아닌 판돈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언권이 없어, 지금은. 그래서 끌려다녀야 되는데, 그게 기본적인 정치인의, 일단 송문선을 던졌는데 졌으니까 도리이긴 하나, 걔가 도리는 없거든요. 도리는 없기 때문에 자기만 살려고 관둘 수도 있어요. 관두면 자기는 살죠. 자기는 살아. 그렇기 때문에 관두면, 진짜 나쁜. 하지만 내가 친구 해줄 거야. 관뒀으니까. 관뒀으니까 친구 해줄 거야. 근데. 아, 고마울 것 같아. 교통방송에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니까. 아유, 제가 이 교통방송 한번 출연했다가 기겁을 해서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2년 전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8시 15와 함께 수도권 뉴스가 시작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물청소를 하셨다. 이게 첫 뉴스야. 아니, 물청소한 게 뭐 첫 뉴스가 될 수가 있어, 이게. 이거 기겁을 했습니다. 아, 여기가 이런 데구나. 교통방송의 평화와 정의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딴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저희 거래처에 관해서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관둬야 된다는 얘기. 바로 관둬야지. 백척관두의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근데 그 앞날이 걱정돼가지고 계속 질질 끈다. 이거는 그건 한나라당한테 할 얘기고 오세훈은 바로 관두고 싶죠. 바로. 바로 관둬야 살 수 있으니까. 모르지. 예.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죠. 아주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친구로 삼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만두고 10월에 재보선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누가 나올까요? 저는 어쨌든 한명수 전 총재가 난 무조건 아니 이긴다고 말고 보는데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 나경원이죠. 나경원하고 원희룡입니다. 근데 원희룡이 안 나간다고 했단 말이죠. 그 양반이 사람은 괜찮아요. 사람은 괜찮은데 항상 그렇게 끝물에 계속 있다가 사무총장 되려고 그리고 나중에 당 대표 하려고 친이로 붙었거든요. 이 사람이 친이로 붙어서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막 대표 될 줄 알고 스무술 던졌는데 거야. 스몰 요소 스스로 먹어버렸어요. 네. 장고 끝에 악수를 잘하는 분이죠. 그 양반이 특히 잘해요. 네. 칼을 쫙 뽑으려고 봤더니 스몰엿이야. 먹었어 그냥. 그래서 나경원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요즘 얼굴 관리, 표정 관리하고 참 있죠. 왜냐면 나경원이 그래서 어차피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이번 주민투표 안 되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한다잖아.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거지. 먹어라. 이렇게. 결국 안 될 걸 알고 계속 이제 미는 거죠. 잘 나가라 그러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자기의 차례가 왔기 때문에. 오세훈에게 순정을 느끼는 나경원 말고 전혁 의원? 어떤 영웅입니까? 그분의 정신세계는 초월적이에요. 초월적이고, 특히 어떤 부분이 초월적이냐면, 본인이 미인인 줄 압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본인이 미인인 줄 압니다. 초월적인 정신세계.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초월적인 정신세계를 가진 네. 분이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예. 만약에 그만두겠습니다 하면서 딱 사표를 그러면 오세훈은 살아요. 오세훈은 차차기를 누릴 수 있어요. 각하는 오세훈을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변수가 각하입니다. 각하예요. 각하가 오세훈이 혼자서 당 전체를 들이받으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뒤에 각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 각하에게는 지금 이번 대선에서 카드가 없어요. 정운찬 나왔는데 우리가 계속 26 매겨가지고 여기서. 이게 우리는 아니고 신정아가 맞아. 우리는 0.3% 정도 기회고요. 신정아가 풀 모양의 엿을 갖고 확 한번 휘두르면서 그냥 갈렸죠. 그래서 각하가 김태호 그전에는 경남도지사 알죠? 김태호를 키우려고 했고 김태호 날라갔고 그 다음에 정운찬을 가지고 이제 키우려고 했는데 정운찬도 날라갔잖아요. 카드가 없어. 오세훈도 사실 각하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별로가 아니고 싫어했어. 오세훈은 다 싫어해. 다 싫어해. 한나라당에서도 이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뭐랬죠? 뚜껑을 안 열었지만 뭐 어떻게? 우리가 사실상 승리, 정신의 승리죠. 혼자서.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홍준표 대표가 또 그런 얘기를 한 이유는 이 각하의 의중을 들었거든요. 홍준표도 오세훈 진짜 싫어요. 제가 만나본 한나라당 의원 중에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까 보셨잖아요. 강남에서 선탠하면서 이미지 관리하는 오렌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이미지예요. 실제로 그렇게 싫어하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생각 안 하고. 홍준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죠. 간이 그리고 작아요. 오세훈은 간이 작아서 이렇게 큰 승부를 못합니다. 뒤에 각하가 있다. 그래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각하 사이드에 박근혜 전 대표의 엑스파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왜 경선할 때 많이 준비해둔 거 있거든요. 그거 현 정권 내에서도 많이 쌓았어요. 빅엿이 몇 퍼센트, 그레이트엿이 한 몇 퍼센트, 그리고 스몰엿이 한 몇 퍼센트. 이번 만약에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상황 봐가지고 박근혜 전 대표한테 그레이트엿을 먹이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꽤 있다. 혹여 역전을 못 시키더라도 일종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세훈 대선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왜 누가 믿어? 그래도 자기가 출마하는 게 아니죠. 막 요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죠. 떠밀리듯이. 다 큰 애가 쭈그러들면 네. 그때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네. 할 수 없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봐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오세훈을 버릴 생각은 없어요. 현재. 각하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전혀. 아, 왜 이렇게 카드를 못 키웠어? 박하한테 지금 항의하는 거야? 아닙니다. 이번 문제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죠. 자, 네. 이번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 목사의 무상복지 우려를 두고 김어중 총수는 세금이나 내고 그런 소리 하라고 일축했습니다. 개신교계 목회자 대상 월간진 월간 목회 1992년 1월호에서 한명수 목사가 목회자의 소득세 납부에 반대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돈 없어서 이미 하나님께 내고 있나? 뭐 질문을 우리한테 왜? 이미 예수님한테 세금을 내서 세금 못 내겠다. 목사는 성직이기 때문에. 저것도 저 주요 논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회에 봉사하는 일인데 우리한테 그렇죠, 소득이란 게 과연 적법하냐? 돈 뭐 이런 없어서 얘기는. 신이 고용했으니까 괜찮은 저 창의적인데? 예. 신이 고용했으니까 창의적이야. 너 고용 안 했는데? 그러니까 신한테 받으라는 거지. 원천징수를 신한테 받으라는 거지.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내지롱 아닙니다. 예, 자, 또 없나요? 저분이 아까 정답을 드신 것 같아요. 이미 세금을 낸 헌금에 의한 정답입니다, 저게. 좀 더 받아가세요. 네. 안 받아가셔도 되고, 예. 이미 그 신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 소득세를 내고 난 돈으로 이제 헌금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소득세를 문다. 이거는 이중과세다. 예. 이번에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예. 아니 그러면 내가 예. 소득세 내고 뭐 돈을 받았어. 월급을 받았어. 그걸로 내가 누굴 고용하면 그 사람은 세금을 안 내도 되네? 그렇지. 그게 무슨 논리야? 아니, 기본적으로 그 논리 속에는 나는 일반 노동자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얻는 돈은 소득이 아니다.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하늘의 일을 대행하는 거룩한 일이다. 근데 왜 이 기독교가 탄생한 곳에서 서구에서는 다 세금을 내는 거야? 글쎄 말이야. 예.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 소득세 과세를 안 하게 된 게 독재정권 시절이었어요. 박정희 전두환일 겁니다, 아마. 소득세 과세를 안 하게 된 배경은 목회자들, 워낙 통치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안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과세를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이기 때문에 기부라고 이제 논리를 네. 세우는 거잖아. 네. 그래서 기부금에 세금을 내면 안 된다. 네. 뭐,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러면은 기부한 돈은 그 기부의 대상이 되는 활동 자체가 공공의 활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기 차 사거나, 자기 옷 사 입거나. 가끔씩 또 간통도 합니다. 그렇지. 큰 그러니까 목사님. 부인에게만 사랑을 줄 수가 없어서 그 거룩한 어떤 사회 동포주의. 예, 그렇지. 인류의 그 어떤 그 애들 용돈 주고 예. 자기 머리 하고 옷 사입 그러잖아. 그럼 오로지 공공의 목적에만 써야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자기가 월급으로 받는 거잖아. 월급 기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전 그래서 참 그러다 보니까 당장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자신데 이게 욕을 같이 먹어요. 예. 세금 내시는데? 아니 세금을 한번 내보려고 했는데 항목이 없지. 항목이 없는데 왜 세금을 없어. 내려고 하느냐? 돈 이상한 사람 취급을 그렇죠. 받았다는 거예요. 항목이 그래서 없지. 내고 싶은 사람은 좀 내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안 내는 그렇게 되면 다 결국 다 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항목을 정하면 되지. 법으로 정해가지고. 네. 근데 이번 정권에서는 못하겠지. 못하지. 노무현 정권에서는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저항이 세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 뭐하고 엮였냐면은 그 당시 사학법, 그렇지. 사학법 교회 재산 중에 그 사학 재산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떠밀리고 그 다음에 이 종교인 과세 문제를 떠밀려서 종교인 과세 문제는 털어놨죠. 네.
결국 치르지 못하고 이 정권에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예.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고 큰 교회에서는 이제 선거 참여 동료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죠. 교회가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교회가 말이죠. 보수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진 게 많아지면은 보수화됩니다. 그렇잖아요. 쥐뿔도 없으면은 보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저 안산의 그 형님 기억나십니까? 실직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우리 보통 예전에 그 시사장 학기제 할 때 우리 가만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가면도 안 써요. 난 더 이상 잃을 게 없다. 그러면서 목을 따겠다 그랬죠. 잡아갈 테면 잡아가라. 해놓고 이런 편집하지 마. 보수가 말이죠. 보수란 게 뭡니까? 지킨다 아니에요? 지킨다? 그 지킨다 하는 것이 사실 이념이나 가치, 도덕성, 여러 가지 법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수는 재산. 어떻게 된 게 재산이 돼버렸습니다. 지키고자 하는 것이. 원래 보수란 말이죠. 이념이 아니에요. 예.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 겁먹은 동물들의 반응입니다. 내가 겁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내 주변의 자산을 모아가지고 네. 나라도 잘 살겠다. 네. 나만이라도 잘 살겠다. 여기서 시작한 정서적 반응이죠. 이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보수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가 최소한 자존심이 더해지면 내가 보기엔 정치적 입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보수는 자존심도 없기 때문에 네. 동물만 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수만 이런 게 아니라 영국의 보수당 같은 경우 한 200년 역사 되는데 200년 내내 그랬대요. 원래 보수의 정체가 이념이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보수당이 계속 집권할 수 있었고 가끔씩 정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면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방법적으로. 유연하다. 좋은 말로. 우리는 그걸 꼼수라고 하죠. 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지.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2008년에 말이죠. 예. 우리 각하께서 예. 취임하시고 나서 첫 총선 때 예. 그때 투표장의 비율을 보면 말이에요. 네. 사찰이 서너 개 됩니다. 그리고 400개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백 개가 다 교회예요. 네. 치밀해, 성실하고 꼼꼼하고 아주 좋아. 예. 꼼꼼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손봉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좀 많은 것을 잃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너무 재산이 많아서.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 급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신앙의 자유 빼놓고 다 그냥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자유만. 아버지는 어떡하시라고? 네? 그런 게 있었나요 또? 월급은 남겨놓고 먹고 살 만큼만. 예. 조영기 목사는 퇴직금이 500억이었어요. 그리고 매년 자기돈이 아니라고 160억인가요? 매년? 예? 150억이요. 매년이요? 네, 매년 수당이 150억. 죽이잖아요? 네. 그걸 잃고 싶지 않죠, 당연히. 그게 150만 원이었어, 봐. 150만 원이었으면 이런 일 다 안 해! 자, 그러면은, 세금을 꼭 내야 되는데, 네. 이 정권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고. 여기 한명수 목사님 아까 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그래도 좀 의식 있고 생각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조차도 저렇게 납세에 대해서 저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좀 굉장히 안타깝죠. 예.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예. 3번 문제입니다.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거부하는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2007년 자기 당 소속 하남시장을 사실상 탄핵하는 주민투표가 발의될 당시 한나라당의 구호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투표장 가지 말자. 2번 시장님이 결코 그럴 뿐이 아니다. 3번 투표가 답이다. 민선시장 지키자. 4번 나쁜 투표. 착한 거부. 5번 투표 참여는 민주시민의 권리이며 의무. 하나, 예. 둘, 셋. 셋. 자, 어이구, 이것들이 다 다른데요? 정답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정답이 있나요? 네,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투표장 가지 말자. 이걸 외벽에다가 우리 한나라당 후보가 붙이셨어요. 2차장 거 그러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레이만. 예. 운전이나 작업 중에는 마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2007년에 말이죠. 하남시에서 그 광역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총리 이름하고 똑같은 김황식 시장이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소환 투표를 했어요. 자, 버렸는데 그때 이제 김황식 시장이 캠프를 차리고 여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선거사무소 외벽에다가 투표장 가지 말자 큰 글씨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 자리에 또 맹영규 현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그 미인이신 우리 전효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셀프미. 네, 셀프미. 그런 투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선거 누군가를 뽑는 거잖아요. 공무 단위권을 가진 누군가를 선발하는 건데 그때는 투표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요. 주민투표는 사실은 참여 자체가 의사표시예요. 누굴 뽑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해서 누군가를 소환할 건지 말 건지, 참여 자체가 의사표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 선거는 아무리 투표율이 낮아도, 함을 개봉하죠. 그죠? 대신 주민투표는 일정 요건이 안 되면 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사람 그런 의사표시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 그걸 아예 그냥 그 함을, 선관위가 일정 기간 동안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까질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선거하고 주민투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한나라당에 무슨 나쁜 부가 뭐였지? 뭐 하여튼 네. 지들도 정반대 상황에서 그렇게 했고 이게 맞는 선거운동이 맞아요. 네. 예.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이번 그 투표 거부 운동이 뭐 대단히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한나라당의 태도는 일단은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굉장히 일관성이 없는. 근데 이제 이런 게 먹혀요, 실제. 왜냐하면 투표를 하는데 참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뭔가 포기한 것 같잖아요. 권리 행사를 일반적으로는 권리 행사를 포기한 거죠. 이거는 가지 않는 것이 의사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의사 표현이 된 사람의 숫자만 가지고 네. 나중에 개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일정 숫자 이상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네. 의사 표시하지 않는 것도 의사 표현의 하나로 봐서 뚜껑을 안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사실 한나라당이 너무 격분해가지고 말이죠. 마치 뭐 민주당 때문에 이번에 33.3%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에다 이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한나라당이 복수할 수 있는 길은 다음 총선, 대선,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라. 또 문제 보여주시죠. 4번 문제입니다. JIBS, KBS 제주 MBC 8월 15일 메인 뉴스 보도 내용.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다른 지방에 대규모 경찰 병력이 집결하면서 제주 밖에서 온 대규모 경찰 병력이 수도권 경찰 병력의 제주 배치와 관련해 경찰 병력이 무력 진압을 위해 제주에 온 것은 제주 강정마을에 육지 공권력을 투입하려다 역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전경들이 대기 중입니다. 역풍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어주세요. 자, 들어주시죠. 예. 대부분은 말이죠. 예. 날짜를 4.3으로 썼는데 저분은 4.9로 썼어. 4.19도 아니고 4.9 항쟁. 사구항쟁. 와인 드려요? 네, 와인 나오세요. 예. 자, 4.3 항쟁 기억하시죠? 1945년 해방 이후에 말하자면은 좌우 대립 이념이 굉장히 극심했던 때 4월 3일에 이제 항쟁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인 표현은 4.3 항쟁이 아니라 4.3 사건이더군요. 예. 그 당시 외지에서 육지에서 경찰 그리고 서북 청년단원들이 그러니까 우익 청년단원들이 대거 제주도로 와서 뭐 닥치는 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육지에서 뭐가 와가지고 그 제주도민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이거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제주도민들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제주도 지역의 방송들 보도를 보면은 외지에서 온 경찰 이런 부분을 아까 들으셨잖아요.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이걸 우리 안녕하십니까. 조현호 경찰청장입니다. 이 사람이 잘 몰랐던 겁니다. 몰랐어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이 양반은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 작전만 제대로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저 경찰들을 대거
제주도로 보낸 겁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서 푸른밤을 몇 날 며칠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일단 전역들이. 서귀포에서 예. 서귀포 서장이든가요? 예. 그 양반이 작전 안 하니까 예. 계속 네. 해임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해임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제목이 한국 보수 정치의 개신교적 기운이라고 해가지고 거꾸로 아니야? 아니에요. 잘못 얘기한 거야. 한국 보수 정치의 개신교적 지원 해가지고 이 보수 정치에서 개신교가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4.3 사건과 개신교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 한경직 목사라고 아세요? 한경직 목사 돌아가신 분이죠. 추양 한경직 목사. 예. 이 양반이 이제 살아 있을 때 일제 강점기에는 또 일제를 찬양하셨고 독재 시기엔 또 독재 정권을 축복하시고 예, 그러셨습니다. 늘 양지를 쫓아왔다 이런 비판도 받으셨지만 유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4.3 사건 당시에 교회 청년들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그 청년들이 누구냐? 서북 청년단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자료를 뒤지다 발견을 했어요. 기겁을 했죠. 4.3 사건이 나름 또 제주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던 그런 용공조작 사건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나기 전에 그때 그야말로 거리낌 없이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 참 보면서 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래도 개신교계에서는 뭐 나름 존경받는 지도자로 고칭을 받았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에게 이런 고충이 있었습니다. 강정마을 자체는 김태환 도지사 시절에 그 양반이 이제 해군기지, 해군기지를 거기 건설하고 싶은데 원래 도지사들은 대형 건설들을 좋아합니다. 원래 대형 건설을 하면 그 공사업체들이 와서 이 뒷돈들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강정마을 자체가 그 굉장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주민 투표를 주민이 찬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주민들이 그게 진행된지 몰랐어요. 모르고 동네 이장만 알았어. 동네 이장과 몇십 명이라도 한 70명? 해녀 몇 분. 네, 네. 70명, 80명. 70명 정도. 네, 그게 인구가 한 1,900, 2,000 가까이 되는데 70명 동네 이장 엄선해서 그냥. 예. 딱 모아가지고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어. 찬성으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가지고 7, 800명이 모여가지고 네, 일단 시켜버렸습니다. 일단 이장을 해임했죠. 네. 이장을 일단 해임하고 제 의결을 다시 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거 유치 안 한다. 네, 한 94~5%의 그걸로. 제가 그 제주 강정마을을 취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야, 강정마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해군기지 짓기 전에. 이 아름다운 그 강정마을을 왜 손대려고 하느냐 물어봤답니다. 미항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그냥 둬도 되는데 미항을 지어야 된대요. 그 관광자원을 더 유치해야 된답니다. 허경영 수준에서. 예. 자, 5번으로 빨리 가죠.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문제 함께 하시죠. 5번 문제입니다. 2013년까지 정부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는 계속해야 한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균형 재정을 위해 검토하고 있는 카드로 맞는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대통령 소유의 영포 빌딩을 매각함. 2번 조용기 목사의 복지재단에서 헌납받음. 3번 G20 경제 효과로 발생한 400조를 활용함. 4번 BBK가 다스에다 반환한 돈을 투입함. 5번 인천공항 지분을 매각함. 영포빌딩 개고기집 구리와? 조금 재밌었어요. 조금 재밌었어요. 네. 스몰. 1번, 2번 1번, 2번을 하라는 거구나. 네. 정답이 너무 많네. 네. 내가 꼭 선물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줄 사람 있어요, 혹시? 부산에서 또 여성분. 시애틀! 갓도로 어떻게든 모시겠습니다. 여자한테 주려고. 네, 갓도나그로. 예. 바다 원산국 칠레입니다. 예, 이게 뭐 칠레에서 한국으로 와서 시애틀로 가는군요. 받아가시죠. 예. 인천공항 지분 매각해서 받아들일 돈이
이미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예. 현 정부에. 뭐 지금 막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지만은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새끼들이 2009년부터 예산이 책정해 놓고 있어요. 예.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매입이다. 예. 네. 누군가로의 매입이다. 네, 예. 누군가가 사들이고 있어요. 예. 누군가가 사들이고 있고요. 예. 지방 정부의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자 감세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인천공항은 매각해야 된다. 그것도 국민주로 매각한다면 싸게 판다는 건데. 네. 그러면 뭐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싸게 어떻게든 팔면서 팔려고 무슨 하는 거죠.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성의가 없어. 최소한 이런 거 하면은 좀 사람들이 설득하게끔 최소한의 뭐 논리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설득하는 논리를 개발할 수가 없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절대로. 예.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균형 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팔아. 네. 이거 막을 길이 없다면서요, 또. 이게 이제 막을 유일한 길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것에 동의했다가는 자기들이 다 지역구에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위기감을 가지면 통과가 안 되죠.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니까. 예. 그 전에는 우리 각하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고. 각하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또 이 시점에서 비중 있게 듣겠어요? 무서운 건 검찰의 뒷조사, 압박, 겁박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을 거기다 꽂고 법무부 장관도 꽂고, 꽂고. 민정수석도 꽂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든지 막판에 음. 크게 드시려고 네. 남은 거 사거리 크게 드시려고 지금. 왜 그런 그 끊임없는 욕망, 욕구. 그게 3개월 동안의 계곡이 섭취한 탓일까? 제가 보기에는 얘기했잖아요. 8명. 8명이 갔는데 2인분만 시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네.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초현실적이고, 그리고 비현실적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순결한 용민이었습니다. 이 방송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왜 김용민 전 교수가 순결한 김용민이라고 했는지는 모르실 텐데. 자, 그리고. 순결하지 않은 내용이 밝혀졌어요. 거짓말해, 자꾸. 각하를 담더니, 날 좋아하는 게 너무, 아주 깊이가 있어졌어요. 예. 자, 저희 방청 신청을, 뭐, 아주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그냥 같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지난번에 방청 신청 하셨다가,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뭐, 욕을 하면서 갔어요. 이런 같은 한결에. 자, 여러분들, team.hani.co.kr/cctv를 통해서 반드시 신청하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PSI, 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바꾸십시오. 피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음이온 건강 샤워기 스킨 케어스. 첫째, 피부 위생을 최우선으로. 대한 아토피협회 회원사로 아토피협회 추천 제품. 둘째, 깨끗한 물. NSF 인증 24개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ROHS 검사 필터. 물살이 세집니다. 물이 절약됩니다. 물이 들어집니다. 물이 건강해집니다. 꼭 필요한 선택 스킨 케어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진단한다. 정봉주의 PSI. 네, 정봉주의 PSI 시간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오세훈 시장의 사퇴가 아마도 빨리 되든 늦게 되든 되겠죠. 예. 오 시장의 사퇴 소식을 듣고 각오했다는 제 주변에서 가장 기뻐한 분은 정봉주 전 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왜요?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이 됐다고. 그래서 거의 한 80,
99.3% 정도는 이미 당선된 얼굴로 네. 돈을 그럼 어떻게 마련하나 공탈금만 어떻게 마련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방송이 재미없어져요 그런 얘기하면. 마음이 결정되셨나요? 이제 국회에서 과거에 저를 보좌해주던 보좌관들을 만나갖고 긴급 그 복도 대책회의를 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앉아서 하면 그 자기네들 의원들한테 잘립니다. 왜냐면 자기 의원보다 훌륭한 의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싫어하거든. 너무너무 배 아파해요. 의원님은 예. 평상시에는 남의 회관을 씁니다. 국회의원은 아닌데 예. 남의 그 의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남의 보좌관들을 부리고 있더라고. 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직자가.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 김총수께서 그렇게 뜬금없이 얘기하면 뭐 재미 좀 있죠. 좀 있는데 이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해보신 분들 안 계시죠? 나밖에 없어. 이제 돌아오셨어. 아까 오전에 만났는데 긴장했어요.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예.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나가야 되는데 무슨 말을 시켜도 나가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니까 자꾸만 이놈들이 화장실 가서 얘기를 하자는 거여서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하자.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의원님 정신 차리세요. 확 빈정이 상했죠.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가긴 나가시되 그걸 되려고 하는 각오로 나가지 말고. 그렇죠. BBK 정봉주 죽지 않았다. 내 말이 그 말인데 그 말 안 듣고 빨리 간 거야 국회로. 바쁘다고 막 가버렸어. 그래갖고 그 빈정이 또 상하잖아요. 그래서 딱 노려봤지. 그랬더니 옛날 같으면 제가 딱 노려보면 제가 의원 아니에요. 눈을 바로 깔지. 이는 이러고 쳐다보는 거야. 그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직 정신 못 차리셨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이게 맞는 얘기다. 이게 사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오세훈이 되는 겁니다. 사심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자기 몸에 사심이 들어간 걸 4시간 만에 파악하고 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 어쨌든 두들겨 달래 이제. 그거는 훌륭한 건 맞아요. 정치인들은 이 환각에서 못 깨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안 깨어나는 사람만 정치를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미친 상태가 그럼요. 지지율 1% 나와도 내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달성시켜내는 사람도 있고요. 간혹. 대부분 떨어져 나가죠. 근데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자기 객관화해서 내가 미쳤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빨리 올 수 있는 게 기본도 얄팍하고 근본도 없고 컨텐츠도 없고 완벽하게 돌아가서 보니까 완벽하게. 자, 그러면 돌아갔습니다. 첫 번째, 사퇴한다면 언제쯤 사퇴할까요? 현재까지 그람수를 딱 달아보면 오세훈 자신이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렇죠. 당에서 지금 말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당에서 말리는 것도 좀 아주 묘해요. 당 지도부는 재보궐선거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당 지도부는. 그런데 서울 지역을 근거지로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근거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가 여기가 내 지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그 의원님들은 존중의 뜻을 이게 또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네. 근데 그분들은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만약에 그 사퇴를 안 하고 끌고 갖고 내년 4월에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가면서 이게 논란거리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4월 11일 총선에서 자기들이 박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 먼저 맞자. 그래 빨리 털고 가자 이거를. 서울 지역만. 예, 서울 지역만. 서울 지역 의원들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오세훈 심판의 선거가 될까봐. 그러면 서울은 다 아니, 몰락하잖아요. 서울하고 수도권이라고 그러더라고. 오늘 만나봤더니 왜냐면 수도권은 분위기가 똑같이 가니까. 그래서 빨리 전공법을 털고 재보궐선거해서 선거는 모르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제 천정배 후보가 그 출마 기자회견 했잖아요. 저하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저한테 집니다. 그분 4선이거든요. 전 초선에 원해고.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의원들이 여러 명이 나왔고, 만약 다른 후보가 되면 우리 민주당 질 위험성인데, 이제 제가 되면은 이게 당선될 가능성이 엄청 높은 거죠.
방송을 좀 하시죠.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그것이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선거는 모르잖아요. 10월 26일 재보궐선거고 그 안에는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 지역 수도권 의원들은 빨리 털자 이거를. 어차피 그리고 지금 사퇴한다고 그러고 이번에는 안 잊어먹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무슨 기자 결혼식 하는데 부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부조금은 안 주면 나중에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 각하의 철학 아니야. 부조금 안 줘도 금방 잊어먹으니까 안 줘도 된다. 근데 이건 안 잊어먹거든. 계속 이게 재탕, 3탕, 4탕, 5탕 되면서 안주거리가 되면서 계속 한나라당 공격의 빌미가 되니까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빨리 털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각하가 귀국을 해봐야지 전체적인 그렇죠. 판도가 좀 나오겠죠. 확정적인 것은 우리 각하가 또 오 시장 뒤에서 그렇죠. 버티고 있어주기 때문에 각하가 이런 거는 아주 존경할 만한 구석이 이런 건 전화로 판단 안 해요. 그렇죠. 그분이 직접 해봐서 하는데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리고 각하께서는 지금 카자흐스탄의 자원 얘기를 위해서 가셔가지고 MOU 체결하셨거든요. 그 전에 우즈베키스탄 가갖고 또 MOU도 체결. 그렇죠. 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안 가도 됐어요. 이번에 안 가도 됐었죠. 네, MOU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되는데 이런 어떤 큰 정치적 영향이 있는 이벤트가 있을 때는 국내 없어요. 꼭 어떠한 상황이든지 8월 24일 날 있으면 이렇게 저렇게 엮이니까. 각하의 내용이 기사로 나오면서 독박을 쓴다든지. 네. 이거 잘 되면은 그거 다 내가 해서 됐다 이렇게 할 텐데 잘 될 가능성이 없었던 거거든요, 애당초. 아이들 밥 먹는 거 갖고 안 주겠다고 눈물 흘리는 서울시장 봤어요? 그런 정치자들 봤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다고 처음부터. 그래서 요때 계획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 뉴스도 잘 안 나와요. MOU 체결했던 뉴스만 나와요, 나중에. 자원외교.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오세훈 시장은 귀국하고 난 다음에 결정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추정해 보건데 아마 각하는 좀 빨리 그만두는 쪽으로 결정을 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빨리 그만두는. 오세훈을 완전히 소진시키지 말고. 예. 조금 그러니까 이번에 질질질 끌게 되면 이제 계속 누더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리 밟히고 저리 씹히고 그러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빨리 털면 어차피 털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털고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무슨 또 특사로 어디 뭐 좀 다니고 그러다가 그럼 2, 3개월, 3, 4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쓸 수 있는 카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친이 쪽의 카드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각하는 좀 빨리 그만두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김태호 도지사 보십시오. 그렇게 청문회 나가리 돼가지고 끝장날 것 같았는데. 베이징. 그렇죠. 베이징 덕. 국회의원 됐잖아요, 사실. 네. 그 베이징 가서 오리발 내는 연습하고 온 거예요. 아직 오세훈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죠. 네, 아직 나의 절친.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보는 정치적 패배자라고 하는 규정이 글을 싸고 있는 그 보수 진영 그리고 이번에 목숨 걸고 뛰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25.7%인지 25.4%인지 이렇게 득표한 이 수치가 무척 중요하게 자꾸만 의미부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도 본인이 204만 표를 받았는데 215만 명이 투표한 거 아니에요? 215만 명은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이 중에 30%는 무상급 찬성하는 사람들도 가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엄밀하게 그 단순 수치상으로 따져도 150만 명만 찬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수치로 가면 총선에서 이건 필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지워버리고 250만 명이 오세훈 지난 6.2 지방선거 때 찍은 205만 명보다도 208만 명인가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공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부활의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는 그게 하나가 있고 여기서 패배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한나라당은 무너지는 겁니다.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오세훈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2차 우리가 이제 꼼수 대회원 1차는 완벽한 저의 승리로 끝나고 2차 대회원 들어가가지고 또 철제 분쇄해서 그러면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오세훈이 사퇴 시점은 사실은 차후 총선과 대선 정권 교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쪽도 중요하고 저쪽도 중요하고 각하의 의중도 중요하고 굉장히 전부 다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의 궤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여기선 0.1mm 차이가 나는 거지만 종착점에서 수 킬로의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퇴 시기를 조절하는 거는 오세훈 스스로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판단력이 그 정도까지 가면요. 이런 투표를 애당초 승부로 걸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어느 우리 그 지지회원분이 누구냐고 밝히니까 끝까지 안 밝히는데 국정원일지도 몰라요. 이게 우리 민주당이나 야권 그 전선을 흐트리기 위해서 문자가 왔어요. 여기 있는데 정 의원님이 베네치아에서 돛단배를 타고 있는 꿈을 꿨습니다. 문자 내용이에요. 이게 베네치아에서 돛단배. 이렇게 배를 찾아봤어요. 배는 어떤 단체나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 위치다. 그래서 내가 긴장을 한 거야, 아침에.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별 의미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왜 베네치아지? 그 생각을 해봤더니 서울이 물바다가 됐었잖아. 물의 도시. 자, 그러면은, 언제 할까요? 이것은 자꾸 미뤄질 것이다. 내일까지 안 나온다면 이 방송을 볼 때는. 관전 포인트가 이거야. 한 2, 3일만 지켜보고 그때 안 하면 늘어진다. 네. 방송 나갔을 때까지 만약에 안 했으면 늘어질 것이고. 그렇죠. 했다고 한다면 오세훈의 욕심이. 플러스. 네. 오세훈의 욕심 플러스 각하의 판단. 각하의 하회와 같은 은총. 네. 그 두 가지가 딱 서서 계산을 두드리겠죠. 득과 실을. 그러나 어떤 결론을 내든 우리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는 없어. 자, 그 다음. 김정일의 최근 방문 얘기. 요거는 묶어갖고. 네. 묶어갖고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셀프 빅엿을 드시고 계신 육자회담. 우리 각하를 요 시점에서, 북중 관계, 북러 관계, 그 다음에 북미 관계를 다 묶어갖고 육자회담과 우리 각하가 국제사회에서 위대하신 각하가 고립되고 있는. 그렇죠. 국제 미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함께 묶어서 해줘야 됩니다. 네, 김정일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과 다 설득이 됐습니다. 다 만나서 네. 지금 우리 각하의 계획은 내년 총선 직전에 김정일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쇼를 하려고 했는데 김정일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김정일이 나머지 육자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들을 다 설득해가지고 실제로 외교가에서 요즘 김정일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 각하는 MOU만 맺고 다니잖아요. 애매한 MOU 그만 맺고 다니는데 실제로 실질적인 외교를 하고 있어요. 북중 관계 완전히 해결됐죠. 북미 관계 우리의 뜻과 무관하게 이미 북미 관계 개선되고 있어요. 북러까지 이게 9년 만에 지금 갔다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파격적으로 가는 게 없는데 이제 다 설득이 됐죠. 그러면 이제 북일 외교를 하겠죠. 일본 하나 남아있어요. 근데 일본은 언제나 미국의 입장을 따라가는 따라리즘입니다, 거긴. 일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는 다 설득이 끝났다. 그렇죠. 어쨌든 거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각하를 불러줘야 우리가 국제사회에 등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내가 보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열받은 것 같아. 지난번에 그 쇼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내가 하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그리고 그 돈봉투에 뭔가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돈봉투가 요게 뭐야 그냥 이따만한 거 확 쪼버리지 그냥. 못 던지게. 못 던지게. 요만큼 하니까. 이거 참. 어쨌든. 그리고 100달러짜리 말고 1달러짜리 넣으면 잔뜩 커지잖아 이게. 그거 주는 거야. 아니면 차가 쭉 몰고 와가지고 키 딱 넘겨주든가. 그렇지. 사람들이 말이야. 자, 이거는 특집을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얘기해도, 우리는 제목만 열고 했을 뿐인데, 일반 시청자들은 아주 깊은 얘기를 한지 알고, 금방 이해합니다. 끝까지 침묵한 박근혜가 안 밉다. 박근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떤 쪽으로 엮이든 불리하고, 그리고 그 오세훈 뒤에 각하의 복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박근혜는 여기에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 그리고 아마도, 유승민이 세웠겠죠. 아마도. 박근혜가 여기 나와서 언론 이상의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질문했는지, 그리고 뭐 기자들도 이런 거 가끔씩 쓰는데, 이런 거 쓰는 기자들은 펜 꺾어야 됩니다. 박근혜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요. 입을 또 꽝꽝 묶고, 손발을 다 묶어놨어요. 그럼 너 왜 얘기 안 해? 너 왜 안 움직여? 이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왼쪽으로 가도 낭떠러지기, 오른쪽으로 가도 낭떠러지기. 갈 데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완전히 묶어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